네, 요즘 은행 예적금에 돈 몰린다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런데 이 예적금 가입하느니 차라리 금융주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. 김 기자, 이 예적금 요즘 금리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금융주 투자가 더 나을 수 있다. 왜 그런 겁니까? 좀 4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왔는데요. 네. 먼저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는 점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. 제한이 없다. 네. 네.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권 계좌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투자 금액에도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죠. 하지만 연 4에서 5% 이렇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예적금 가입은요, 좀 상황이 다릅니다. 선착순 몇 명 안에 들어야 한다라거나 아니면 신규 고객이어야 하거나 아니면 카드를 발급받아서 얼마 이상 써야 한다라거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하고요. 예. 그렇게 해야만 최고 금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. 한마디로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상품은 아니다라는 거죠. 그리고 또 이러한 상품들은요, 이렇게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월 혹은 일 최대 납입 금액과 또 가입 기간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. 처음부터 돈을 많이 넣을 수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자 수익도 좀 제한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예적금 최고 5%까지도 간다라고 했는데 이 5%를 실제로 받으려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이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요. 네.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, 원금으로부터 파생된 수익 측면에서도 이 예적금보다는 금융주가 더 유리합니다. 지난해 기준으로 좀 자료를 같이 보실 텐데요. 예. 시중은행과 그리고 저축은행의 만기 1년짜리 이 예금 금리가 0.97% 그리고 1.95%였습니다. 그런데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1년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요, 6에서 이렇게 9%대를 확인하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게 최근 1년간 이랬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배당 수익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? 네, 또 그런 궁금증을 가지실까 봐 제가 한 10년치 데이터를 좀 쫙 다 이렇게 분석을 해왔는데요. 네. 기간을 늘려보면요, 이러한 경향은 굉장히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. 자료화면에서 지금 초록색 계열의 이 그래프 두 개가 시중은행과 그리고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 추이, 10년간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고요. 예. 그리고 나머지 그래프 4개가 각각 4대 금융지주의 10년간 배당 수익률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. 4대 금융지주가 이렇게 쭉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계속 맴도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네요. 특히 좀 연도별로 보시면요, 2015년 그리고 2016년부터 배당 수익률이 예금 금리를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해가 갈수록 그 차이가 점점 더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예. 주주 환원 정책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이 배당 확대에 적극 나서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금융주 배당 수익률이 더 높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최근 몇 년간의 추세는 계속 그랬다라는 얘기고 올해도 그러면 좋을까요?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증권가에서는요,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실적 역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배당 확대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예. 이 4대 금융지주가 배당 성향을 중장기적으로 30% 수준까지 올린다라고 좀 계획을 내놓은 상황에서 최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융지주의 배당 정책 자율성을 강조한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분석입니다. 올해 증권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금융주의 예상 배당 수익률은요, 최고 연 7에서 8% 수준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. 예적금 평균 금리는 현재 연 2에서 3% 수준이죠. 그렇군요. 금융주가 수익률이 확실히 더 높고 그리고 투자금이나 기간에도 별다른 제한이 없다라는 장점 두 가지를 꼽았는데 세 번째 장점 어떤 게 있습니까? 사실 투자를 하거나 납입하는 경우에도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이런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. 네. 이런 경우에도 예적금보다는 이제 금융주 투자가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좀 연 4에서 5%대 금리를 제공하는 이 적금 상품입니다. 만기는 모두 1년으로 동일한데요. 만약에 이 6개월 뒤에 중도 해지할 경우 좀 적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봤습니다. 예. 보시면요, 이렇게 약속했던 연 5% 그리고 연 4.6% 금리가 아니라 이 6개월 뒤에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이율이 0%대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거는 연이율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6개월 뒤에 받아갈 이자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이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예적금은 중도 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아예 안 주는 줄 알았는데 조금이라도 주긴 줬군요. 네. 그런데 금융주 투자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도 월등히 높은
그런 수익률을 낸다 이건가요? 네, 지난해 4대 금융지주에서 실시한 이 중간 배당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역시 계산을 해봤는데요. 예. 이 지난해 1월 첫 거래일에 주식을 매수를 해서 배당 기준일인 6월 30일까지 보유했을 때 챙겨갈 수 있는 배당 수익률입니다. 이 맨 끝에 보시면 0.95%에서 높게는 2%를 넘어서는 곳도 있죠. 그래서 원금에서 파생되는 수익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중도에 돈을 빼야 하는 상황에서도 금융주 투자가 예적금보다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물론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회사가 중간 배당을 늘리느냐 아니면 줄이느냐 혹은 또 내가 매수한 가격이 싼 값에 샀느냐 아니면 높은 값에 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. 네. 하지만 이제 예적금의 중도 해지율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워낙 낮고요. 또 금융회사들이 배당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으로 좀 이렇게 보이는 상황인 만큼 이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한 번이라도 이제 중간 배당을 받기만 하면 어쨌거나 무조건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었고 마지막 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? 마지막은요,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. 예. 이 예적금을 만기가 도래했을 때 혹은 중도 해지했을 때 딱 한 번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금융주의 경우에는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분기 혹은 반기마다 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 또 중간 배당금을 재투자할 경우에는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이점까지 더해지겠죠. 참고로 현재 4대 금융지주 모두가 중간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데요. 특히 KB금융과 신한금융은 올해부터 매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고 하나금융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 분기 배당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수익성 면에서는 확실히 좋긴 한데 금융주 투자가 불리한 딱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. 원금 손실 가능성 있다라는 겁니다. 이건 네. 사실 뭐 확률과 베팅의 영역이긴 한데 네. 올해 금융주 주가 괜찮을까요? 긍정적입니다. 아마 올해 초에 이 금융주를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사실 이 연초로 코스피가 10% 넘게 빠졌거든요. 예. 이 기간 동안 이제 같은 기간에 4대 금융지주 주가가 평균 한 10% 가량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배당 수익은 물론이고 시세 차익까지 챙겨 가셨을 텐데 하반기에는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는요, 각 종목별로 이 매수 의견 유지에 그리고 또 목표 주가를 이렇게 78,000원부터 21,000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다만 이 앵커가 얘기한 대로 원금 손실 가능성,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또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. 내가 이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사실 먼저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. 네.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.